합격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해영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51 이모군란 갑신정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요 이모군란 전개 과정, 그리고 이모군란 직후 조약 특징, 그리고 갑신정변 전개 과정하고 그 다음 이후 조약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보통 전개 과정보다는요 여러분 이후 직후 한 조약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 어떤 조약을 했는지, 갑신정변 이후 어떤 조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도 잘 나오는데요. 특히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사료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필기노트에 사료를 안 놓는데 이건 넣습니다, 특별히.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이모군란 82년입니다. 1882년. 이자 들어가면 임입니다. 사자 들어가면 갑이고요. 배경 보도록 하죠. 이모군란 배경.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차별 대우했죠. 별기군하고 무의영, 장어영한테 차별했습니다. 어떤 차별했냐? 월급을 안 줬죠. 여러분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난전 단속했습니다. 그 구식군대들 난전에 장사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돈도 안 주는데 알바도 못하게 한 겁니다. 열받죠? 그래도 버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준다는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급을 줍니다. 13개월 만에 전라도에서 조세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줍니다. 근데 가서 받았는데 모래 섞인 급료를 지급했죠. 모래를 섞였습니다. 선해청에서. 이게 선해청 도봉수 사건이죠. 이따가 나옵니다. 개항 이후 쌀값이 오르고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하층민이 몰락하죠. 그리고 개하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원인으로 인해서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차별로 인한 구식군대 폭동이 있지만 군인들만 한 게 아니고 서민들도 같이 했거든요. 이 서민들은 왜 했냐? 쌀값이 폭등하면서 몰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봐줘야 합니다. 전개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선해청 도봉소 사건이 있습니다. 월급에 겨와 모래를 섞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겨가 뭐냐면 쌀 현미식으로 이제 이 껍질을 벗겨내는데 껍질을 사람이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껍질하고 쌀하고 같이 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모래까지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월급 받으러 갔더니 부루마블 돈 줬다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식군대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월급 준 놈이 누구냐? 봐서 민씨 고관들을 살해하죠. 대표적으로 민겸호입니다. 그리고 이채응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급료를 지급했던 창리도 구타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빈민들도 합세합니다. 군인들만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이래라 죽으나 저래라 죽으나 우리도 뒤집어 엎자 하면서 도시 빈민들이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민씨 고관 습격되고 민씨들 죽고 이러니까 우리 민비가 아니죠. 제가 싫어하는데 민비가 충주로 피난 갑니다. 민비가 또 명상황후라고 안 했다고 저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 수업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민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민비가 춘주로 피신합니다. 일본 공사관 이제 습격하죠. 구식군인들하고 이제 이 도시 빈민들이. 그리고 별기군 변형의 하도감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별기군 교관이었던 호리모토가 피살됩니다.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수습을 이제 부탁합니다. 이걸 수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재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집권하자 흥선대원군이 개하 정책을 중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지금 비행기 만들고 뭐 차 만들고 전차 만들고 기차 만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개하 정책을 중단해요. 통리기무함은 개하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 없앱니다. 별기군 폐지예요. 그리고 오구령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상군부 부활하고요. 민비 국장 선포합니다. 민비를 국장한 이유가 뭐냐? 민비가 살아 있었어요.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살아 있었죠. 그런데 이 민비 죽었다고 반포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살아와서 이제 해도 흥선대원이 죽은 사람 취급하려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얼마나 이 권력 갈등이 많았으면 죽지도 않은 며느리를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고부 갈등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영선사 갔던 김윤식이 민비 요청으로 청군 출병합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오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파견돼요. 왜 그러냐면 호리모토 죽었고요. 그 벨긴 교관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됐잖아요. 그래서 불탔어요. 아예 소실은 안 됐는데 불탔습니다. 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결과로 일본군하고 이제 조선하고 이제 재물포 조약을 합니다. 배상금 지불해요. 공사관이 조금 피해보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 주둔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외국 군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 다음 조일수 조규 소개학을 체결해요. 재물포 조약과 함께 체결합니다. 간행인정 일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원래 10리였는데 이게 50리로 2년 후에 이제 100리로 이제 확대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양화진이 개시됩니다. 개항돼요. 양화진이 지금 마포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청에 내정 간섭이 이제 또 심화됩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세상 기브앤테이크 아닌 게 없습니다. 무조건 기브앤테이크예요. 공짜 없습니다. 이모군란 진압했으니까 뭔가 요구하겠죠. 군대 주둔하고 용산에 주둔합니다. 지금 미군 무대 있는 쪽에 고문 파견하고 마쟁창 멜렌도르프 파견하고 친청 정권 수립하고 내정 간섭합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료 무역장정을 체결해요. 82년 8월에 재물포하고 소계학은 7월이고요. 조청은 8월입니다. 청의 종주권 인정. 너네 조선은 이제 청의 식민지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청 상인의 통상특권을 인정합니다. 인정받게 하죠. 내륙 상행이 인정합니다. 양화진으로 개항돼요. 마포가 이제 개항됩니다.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국내로 엄청 들어옵니다. 속방이라는 조관, 그러니까 조선은 식민지라는 걸 삽입하고요. 호조 허가증을 발급할 때 양화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나라 개항된 거예요. 그리고 치해복권, 영사재판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료팁에 양화진 나오면 그냥 조청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죠? 일본 때문에 망한 게. 근데 이 중국 새끼들 때문에 또 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위안스카이라는 놈이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놈이. 그래서 이 놈이 이 이모군란 터지자마자 끝난 다음 조선 새끼들이 왜 이렇게 개기냐 했더니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 해가지고 유학생들 파견했던 사람 다 돌아오게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학까지 갈 정도 그런 지식인 그렇게 인텔리들을 그 똑똑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조선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는 거야. 인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이나 둘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력갱생 해야 돼요. 북한 얘기 아닙니다. 안창호 선생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을 이용하면서 북한처럼 아예 이용 안 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서 이제 자력갱생을 해야죠. 안창호 선생님 말대로 실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급진개혁파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급진개혁파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건이 84년 갑신정변입니다. 개화 정책부터 보도록 하죠. 방문국 설치했죠. 한성순보 관행했죠. 83년에 박영희가 주도했고요. 치도 사업, 치도는 뭐냐? 도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농무 목축 시험장도 개설했습니다. 84년에 보빙사 파견 이후입니다. 그다음 우정국 84년에 이 우정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오케이. 배경부터 보죠. 제일 중요한 배경은 청의 간섭입니다.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화 정책이 후퇴해요. 내정 간섭이 세죠. 김옥균이 차관 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김옥균의 위세가 하락되고 민씨 정권의 이제 개화당 탄압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청푸전쟁으로 84년에 청군 일부가 철수합니다.
3,000명 중에서 1,500명이 철수해요. 그리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게하당을. 이 배경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청나라 애들 군대 좀 빠졌죠. 일본이 도와주기로 하죠. 기회예요.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않아요. 청푸전쟁이 그냥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그래서 갔던 청군이 바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일본이 또 배신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한테 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준 거예요. 미국은 불간섭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도와준다 했는데 일본이 또 배신 때려버린 거야. 일본이 배신 때리고 청나라 군대는 들어오고 당연히 실패하죠. 우정국 축하형 거사에 일어났죠. 김옥균이 왕과 왕비를 창덕궁에서 경운궁으로 이동시킵니다. 민씨 처단하죠. 민영목, 민태호 그리고 게하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14개조 혁신정강을 발표합니다. 청군이 개입해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위안스카이가 또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는데 홍영식만 안 도망갑니다. 고종시켜야 한다고. 근데 고종이 배신 때려요. 우리나라 왕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영식이 피살됩니다. 우정총판이었던. 나머지는 다 일본으로 망명한다. 게하당의 정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자 반일정서로 민중들이 이번엔 일본 공사관을 파괴합니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모군란 때는 피해를 받고 일본 공사관이 갑신정변에서는 일본 공사관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한번 볼게요. 1조가요. 대원군 빨리 돌아오게 해라. 2조 이거 잘 나옵니다. 문벌 폐지 정말 잘 나와요. 3조 지조법 개혁 이것도 잘 나옵니다. 4조 내시부 없애고요. 그 다음 5조 탕관오리 처벌할 것. 6조 황곡 폐지할 것. 7조 규장각 폐지할 것. 이 폐지할 거 보세요, 여러분. 뭐 폐지하냐? 문벌 폐지, 내시부 폐지, 그 다음 규장각 폐지, 나중에 해상공국 폐지. 4개 폐지입니다. 그리고 8조가 순사 둔다. 9조가 해상공국, 보부상 조직 폐지한다. 10조가 유배, 금고된 사람들 석방한다. 11조가 이제 사형을 합쳐 1형으로 한다. 그 다음 12조가 호조로 재정이 일어난다. 이거 잘 나옵니다. 12조 별표 쳐줘야 돼요.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 13조 의정소, 그렇죠? 지금 의회 같은 거 만든다. 그 다음 14조 6조의 불필요한 관청을 없앤다. 그렇죠? 여기서 없애는 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없애는 거. 옛날에는 문벌 폐지가 제일 잘 나오고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 잘 나왔는데 요새는 다 풀어가지고 그런가. 요새는 규장각, 내시부, 해상공국 6조의 불필요한 관청 없앤다.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없애는 거, 뭐 없애는지 꼭 보세요.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꼭 봐야 합니다. 결과 이걸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개화 세력이 도태됩니다. 청이 내정간섭 심화되고 친청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합니다. 인하거청이 대두되어 러시아를 통해서 청나라 간섭을 벗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러시아하고 2차례 밀약을 합니다. 85년, 86년에. 그리고 한성조약 체결합니다. 배상금 지불하죠, 일본한테. 그리고 군대 주둔이 여기 없습니다. 재물포 환성의 가장 큰 차이점, 군대 주둔 없다. 공통점, 배상금 지불한다.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한성조약과 재물포조약 차이점, 군대 있냐 없냐. 텐진조약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야 합니다. 텐진조약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일 공동 철수, 공동 파병.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죠. 조선 파병 시 미리 알려줘라. 근데 이게 동학 때문에 청나라 파병되는 바람에 일본하고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 의 최초의 근대 군민 국가 수립운동이다. 4대 관계 천산, 입헌군주제 실시, 그 다음 신분제 폐지하려고 했다. 한계, 일본에 의존했다. 토지개혁 없다. 민중의 지지 없었다. 군대개혁 없었다. 그렇죠. 이게 한계죠. 그 다음 갑신정변 이후 정세 보도록 할게요. 조로조약 직후 조로통상조약합니다. 이게 베베르하고 독자적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자적으로 해요. 조로조약을 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러시아를 제일 싫어하는 애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남하하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수 옆에 있는 검은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론을 대두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막 싸우니까 안 되겠다. 중립화돼야 한다. 6.1준 부들러
그쵸? 중립파론을 주장합니다. 길 중간에서 부들부들, 길 6일준 중간에서 중립파론 부들부들 부들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공령이 터져요. 89년에 함경도, 황해도, 조병식, 조병철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배상금 지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조일통상장정에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통보하긴 했어요. 근데 일본이 안 받아줘. 그걸 근거로 해서 조일통상장정을 근거로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배상금 요구했고 힘이 없으니까 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뒤편 넘기시면 개화파와 위정첩사, 그 다음 동학의 정책 비교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토지입니다, 여러분. 토지 있는 건 무조건 동학입니다. 딴 데는 토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암기 팁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3, 73 흥선대원군,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남신. 그 다음 75년에 운요 사건 터지고요. 76년에 조무록이죠. 조무록. 조기가 제일 중요하죠. 80년에 조선책략 김홍지 갖고 오고요. 82년에 이모군란천의 조미조약. 그 이후에 재물보 그 다음 조청 속약. 그래서 미제청 소기. 꼭 기억하세요. 미제청 소기. 83년에 조일통상장적하고요. 84년에 갑신정변하죠. 오케이. 갑신정변. 그 다음 85년에 한탱거, 한성, 텐진, 검은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94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제일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94년, 그 중에서 동학을 이제 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새 잘 나오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했는데요.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게 내일이나 모레 제가 다시 녹음할 텐데요. 동학농민운동 모욕 재개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 꼭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정리하고 꼭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모군란 갑신정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